네, 안녕하세요. 꿀팁패스의 이영근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꿀팁패스 플러스 기다리던 미드스트롤링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행 영상 찍다가 또 간만에 꿀팁패스 다운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미드스트롤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꿀팁패스 구독자가 10,000명쯤 됐을 때 스페셜로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초창기에 찍었던 영상이죠. 그때 정말 제가 미드스트롤링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자신도 있었는데, 제가 또 그 뒤로 몇 년 동안 낚시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조금 더 깨닫고,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건 이거였어 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미드스트롤링 스페셜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은 핵심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패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패스 플러스야. 플러스. 연초에 저희가 장비편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지그나 채비 이런 부분들보다는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릴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로드는 울트라 라이트보다는 라이트, 그리고 라인도 4파운드 카본 라인을 위주로 한 3파운드, 5파운드, 4.5파운드 이런 보다는 쇼크리더의 합사 채비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그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로드는 지금 와일드사이드 66 라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릴은 C2000S 벤키시 신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은 0.6호 핏불 12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쇼크리더는 2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미드스트롤링의 한계, 캐스팅을 해서 고기를 걸었을 때 라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고기를 걸고 고기가 터져 나가는 거, 그걸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고기를 건 다음에 저런 바위가 있다든지 물속에 나무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탁 걸고 그쪽으로 가면 안돼 라고 그냥 고기한테 사정을 해야 되는 주도권 없는 싸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강하게 사용을 하면 확실히 라인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그리고 쇼크리도 어느 정도 버텨주기 때문에 고기를 걸고 고기하고 어느 정도 힘싸움을 붙어볼 수는 있습니다. 붙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4파운드의 울트라 라이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주도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파이팅을 하면 울트라 라이트 로드로는 파워가 좀 부족해서 이 정도 힘쓰면 진짜 로드가 터져 나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드도 이렇게 라이트로 올려서 좀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합사를 중심으로 한 장비 세팅의 장점이다 라는 걸 지난 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편엔 뭘 할 거냐? 실제로 미드스트롤링 운용을 할 때 예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드스트롤링의 핵심이 뭘까요? 많은 분들은 지그헤드를 달아서 캐스팅해서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미드스트롤링의 핵심은 지그헤드 리그의 가벼운 웜채비를 물속에 던져서 중층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떠돌아다니는 걸 만들어내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로드를 흔들어서 라인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컨트롤이라는 게 되게 단순합니다. 이 라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이거밖에 없어요. 로드를 앞뒤로 흔들어 주는 거. 사실 좌우로 흔들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잖아요. 주긴 주겠지. 근데 우리가 루어를 던지면 지그헤드 리그를, 아무리 가벼운 지그헤드 리그를 던지더라도 중력 영향을 받아서 물속에서도 이게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로드를 흔들어서 앞뒤로 흔들어서 라인을 앞뒤로 당겨주면, 그때 내가 이걸 당겨주는 힘이 이쪽 라인을 이렇게 당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라인이 물의 저항 때문에 이렇게 휘어서 폴링한다고 했잖아요. 휘어서 물이 걸치고 있을 때 여기를 당겨주면 여기는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로드를 탁탁탁탁탁탁탁 흔들어서 이 흔드는 힘을, 앞뒤로 흔드는 힘을 가지고 라인을 당겨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힘으로 만들어 가지고 웜채비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것을 유지시키는, 그걸 바로 미드스트롤링의 기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미드스트롤링의 핵심은 당기는 힘을 올리는 힘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미드스트롤링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액션과 행액션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좀 깨트릴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런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드를 물과 11자로 이렇게 수평하게 피고 그 다음에 하박에 붙이고 감으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맞는 미드스트롤링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도 미드스트롤링이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로드를 세우고요, 이렇게 흔들어줘도 미드스트롤링이 됩니다. 왜냐? 캐스팅을 하게 되면 물 밖에 있는 라인이 이렇게 있고 물 속에 있는 라인은 촥 하고 떨어진 다음에 이쪽부터 이렇게 폴링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폴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위에서 탁탁탁탁탁 쳐주면
여기서는 앞뒤로 힘이 작용을 하지만 동그랗게 휘어있는 이 라인은 이런 식으로 루어를 들어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라인이 뭐 이렇게 하든 그죠? 위아래로 흔들면 이렇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든 정확한 컨트롤만 가능하다면 여기서 들어주는 힘을 일정하게 물에 걸쳐 있기 때문에 톡톡톡톡톡 올리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진은 어떻게 하냐? 사실 캐스팅하고 가만히 들고 있어도 내 앞으로 옵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마치 진자의 운동처럼 여기가 걸리는 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근데 라인이 물을 계속 가르기 때문에 앞쪽으로 점점 해서 내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캐스팅을 해서 폴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돼 있겠죠. 제가 들고 탁탁탁탁탁탁탁 치면 이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펴질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펴집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펴지긴 해도 물속에선 계속 어느 정도 커브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앞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커브가 또 생겨난다는 거죠. 물론 멀리 있을 때와 가까이에 있을 때 이 템포가 같지는 않아요. 이 쳐주는 템포가 같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라인이 물에 걸치는 그런 형태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일정하게 쳐주면서 일정하게 감아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심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감아주는 속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일정하게 감아주기만 하면 되냐? 빨리 감아도 일정하게 감으면 또 오르겠죠? 너무 천천히 감으면 가라앉을 겁니다. 일정하게 감더라도요. 대충 내가 탁탁탁탁탁탁탁 쳐서 라인이 나 있는 쪽으로 올 때 일반적으로는 계속 가라앉으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으면서 오는 거를 상쇄할 만큼만 감아주면 최대한 느리게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템포를 루어와 그리고 지그헤드의 무게 그리고 라인의 저항을 계산을 해서 짐작컨대 이렇게 하면 수심이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걸 빠르게 캐치하는 게 미드스트롤링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종액션이나 이런 횡액션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히 라인을 앞뒤로 당겨주는 동작을 일정한 템포로 만들기 위해 그런 파장이나 그런 형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일정한 템포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일정한 템포로 계속 들어줘서 일정한 수심으로 큰 수심 차이가 없게 그 루어가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섬세한 컨트롤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물 밖에서는 이렇게 라인이 출렁출렁 하는데 저 물 속에 있는 라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출렁출렁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보여요. 물 밖은 이렇게 윙윙윙 하고 있는데 물 속에 있는 라인은 가만히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게 멋도 있고 폼도 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드스트롤링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렛 디자인 전무님이 JB 탑50 선수예요. 제가 같이 낚시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지그헤드 쉐이킹과 미드스트롤링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법을 막 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들고 흔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라인을 앞뒤로 당겨주는 게 루어를 들어주는데 확실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가라앉는 것만큼만 감아주면 된다. 그게 가장 오래 보여줄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그리고 제가 요즘 좋아하는 우리 후지타큐야 선수의 영상 보면 바람이 많이 불면 이 공기 중에 라인이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로드를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쳐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기는 힘이 들어주는 힘으로 바뀌니까 충분히 수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 이런 거의 영향도 미드스트롤링의 한계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이 얘기를 잠깐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로드를 앞뒤로 통통통통 해서 라인을 탁탁탁탁 당겨주면 물속에 라인이 걸쳐있는 모양 때문에 결국 내가 앞뒤로 당겨주는 힘이 위아래로 위로 라인을 쳐 올리기 때문에 루어가 일정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가장 미드스트롤링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미드스트롤링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연습이 중요하죠. 일정한 템포로 통통통통통통 하는 것과 일정한 간격으로 로드 끝이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한 양의 라인만 앞뒤로 탁탁탁탁 당겨주는 양이 계속 일정하게 탁탁탁탁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일정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좀
다른 한계들은 극복할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계를 얘기했었죠. 뭐 가는 라인을 쓰기 때문에 큰 고기를 낚아내기 어렵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비편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됐는데, 수심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그헤드의 무게를 올리는 거예요. 루어는 그대로 둔 채 지그헤드의 무게를 올리면 당연히 좀 더 깊은 수심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수심을 정확하게 공략하기 위해 조금 더 무거운 지그헤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속도 이슈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죠. 가라앉는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가라앉는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냐면 2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32분의 1온스 지그헤드보다 16분의 1온스 지그헤드에 같은 웜을 낀다면 더 빨리 가라앉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잖아요. 빨리 가라앉기 때문에 더 깊은 수심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다른 이슈, 속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빨리 가라앉기 때문에 로드를 조금 더 빠르게 쳐줘야겠죠. 그리고 아니면 똑같은 템포를 쳐준다면 더 무거운 지그헤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조금 더 강하게 쳐주던지, 템포를 빨리 하던지 강하게 쳐주던지 하면 어느 정도 수심이 유지가 될 겁니다. 수심이 유지가 돼서 내 있는 쪽으로 오는 속도는 어떨까요? 무거운 지그헤드가 더 빨리 가라앉기 때문에 빨리 가라앉는 지그헤드만큼 라인을 감아줘야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지그헤드가 라인 쪽으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두 개를 던져놓고 이쪽이 무겁다면 조금 더 빨리 가라앉을 테니까,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빨리 감아줘야지. 결과적으로 16분의 1온스 지그헤드가 32분의 1온스 지그헤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빨리 나 있는 쪽으로 오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속도라는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가볍게 하면 같은 수심에서 같은 루어일 때 더 천천히 오고, 지그헤드 무게를 무겁게 하면 같은 수심에서 같은 루어일 때 더 빨리 온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이슈를 바꿀 수 있다. 그럼 역시 수심의 이슈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스피너베이트 전에 설명했던 거 있죠?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루어를 바꿔서는 안 되나요? 됩니다. 헤드가 같을 때 만약에 루어의 표면적이 훨씬 더 크다면 저항이 더 크겠죠? 그러면 가라앉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천천히 떨어지게 되면 더 천천히 올 수 있죠. 그리고 루어의 크기를 줄여서 만약에 표면적을 줄이면 그러면 더 빨리 가라앉겠죠. 더 빨리 가라앉으면 속도에 플러스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PD 4인치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웜들을 다 섞어서 미드 스트롤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가 딱 제일 좋다면 그것만 쓰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변화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변화구도 섞어 던지기 위해서, 그리고 빠른 직구, 느린 직구도 섞어 던지기 위해서 헤드의 무게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웜의 형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미드 스트롤링을 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캐스팅을 한 다음에 라인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내 루어가 아직 바닥에 닿지 않았다는 걸 알고 감죠. 이게 미드 스트롤링을 잘하는 사람, 미드 스트롤링을 구분해서 쓰는 사람이고요. 지그헤드 쉐이킹과 미드 스트롤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폴링을 줘서 라인이 빨리지 않을 때까지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쳐 올리는 동작 없이 그냥 흔들어요. 그러면 루어가 바닥에서 이러면서 오죠. 그러면 걸리기도 쉽고 생각보다 루어 손실도 많습니다. 충분히 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빨리는 중간에 거기까지만 숫자를 세고 바로 톡톡톡톡톡톡 하면서 가라앉는 만큼 감아준다면 정확한 미드 스트롤링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지그헤드 쉐이킹과 구분해서. 그러면 지그헤드 쉐이킹하고 미드 스트롤링만 딱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탁탁 할 줄 알면 잘하는 건가요? 아니요. 진짜 초고수의 티가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드 스트롤링을 라이트 지그헤드 리그로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가벼운 지그헤드 리그로 하다 보니까 사실 캐스팅에서 폴링하고 첫 번째 움직임에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도 찍게 되는 거고 조금 더 폴링을 더 보려고 하는 욕심도 생기죠. 그런데 미드 스트롤링으로 입질이 딱 들어오면, 입질이 들어왔을 때 그걸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드 스트롤링을 하다가 입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라인에 긴장감이 생기는 입질이죠. 주로 오다가 물고 반대로 돌거나 혹은 옆으로 짤 때, 그러니까 물고 턴을 하는 거예요. 물고 턴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긴장감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물고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경우에도 긴장감이 생길 거예요. 그럼 긴장감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뭐냐, 물고 나 있는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사실은 한 가지 특징으로 귀결이 돼요. 로드를 탕탕탕탕 해서 라인을 탁탁탁탁 당겨주는 템포가 일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물면 첫 번째로 라인의 텐션이 땅 하고 바뀝니다. 그래서 로드 끝과 라인을 보고 낚시를 하고 있으면 입질 파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통통통통 하다가 턱, 이런 느낌으로 통통통통통통 하다 턱 이렇게 바뀐다고요. 통통통통 하다 턱. 고기가 걸면 쭉 이러고 들어간다. 쭉
자, 어쨌든 이렇게 통통통통하다 라인이 착 쓰는 걸 볼 수 있는 게 초고수의 첫 번째 티가 나는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입질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이물감을 느끼면 바로 돌아섭니다. 따라오던 친구도요. 그렇게 되면 로드 끝이 이런 식으로 쪽 하고 빨려요. 그렇게 손목에는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내가 눈으로 본 다음에서야 손이 꾹 하고 늘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로드가 쭉 당겨지는 게 느껴져요. 그럼 그때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라인에 텐션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하수티가 나요. 여기서 감는 거예요. 티가 납니다. 이건 베이트 프리리그 라인이 슬랙이 많은 상태에서 퉁퉁 들어온 입질을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감으면서 텐션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예요. 그 텐션을 이용을 해서 로드를 끝까지 쭉 뽑듯이 당겨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로드를 짝 하고 채는 게 아니라 힘있게 꾹 하고 내가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손에 힘을 주고 손목에 힘을 주고 로드를 내가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당겨 올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찍 하고 채면 생겨나는 단점이 뭐냐? 첫 번째, 어쨌든 합사를 사용하고 쇼크리더를 사용을 했어도 매듭이 많고 체결 상태에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터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생각보다 바늘이 험하게 들어갑니다. 험하게 들어가서 구멍이 뽕 하고 나야 되는데 이 헐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헐거워지면 파이팅하는 과정에서 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질이 들어오면 감고 찍 하고 채는 것보다는 그 상태에서 쭉 하고 들어졌던 게 랜딩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미드스트롤링 2024년 개정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개정판이라기보다는 제가 몇 년 동안 더 낚시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앞으로도 미드스트롤링은 조금 더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깨닫는 부분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예전에 울트라 라이트의 4파운드 카본 라인 32분의 1온스 지그헤드의 종액션과 횡액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형식에 얽매이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 뭐 바람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지그헤드의 무게와 웜의 부피감이죠. 이런 것들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했던 수심의 한계라든지 속도가 너무 느린 단점들, 그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합사를 이용을 하고 쇼크리더를 이용을 하고 로드의 파워를 높여서 큰 고기 랜딩 성공률이 낮은 것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주도권이죠. 그런데 요게 달까요? 아닙니다. 뭐 미드스트롤링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루어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피리 4인치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게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무게가 많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다른 웜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럴 때 제가 꼭 지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밑면이 평평한 웜을 사용한다는 거죠. 피리 4인치도 이 밑면을 평평하게 설계한 이유가 폴링을 할 때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형태보다는 조금이라도 침강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였거든요. 그리고 밑면이 평평해야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더 자연스러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정한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밑면이 평평한 웜. 두 번째, 몇 년 전 미드스트롤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봤을 때 옆에가 평평한 세로 형태의 웜이 좋다라는 거예요. 서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웜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 감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런 롤링 현상으로 물을 밀어내서 이런 작은 웜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단점인 어필력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선택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웜이 커지더라도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 웜이 작아지더라도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웜들을 미드스트롤링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사용해 보시고 저처럼 몇 년 동안 또 하시다 보면 분명히 본인만 깨닫는 혹은 같이 깨닫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타임. 네. 미드스트롤링 패들테일 웜은 불가능해요. 패들테일 웜의 단점이 몇 가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올 때 패들테일이 물을 확 잡아주기 때문에 전진이 느려진다는 단점이 존재를 해요. 너무 느려지죠. 그래서 진행이 너무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떠오르는 힘이 존재한다는 건 오히려 플러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면이 평평한 웜을 사용을 해서 패들테일 때문에 떠오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떠오르는 힘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 좀 더 컨트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좋죠. 그리고 패들테일의 어필력, 빵네일 흔들어주는 어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너무 느려진다라는 단점이 계속 작용을 하죠. 그러면 패들테일, 그러니까 그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 많이 쓰는 제품들 있죠. 뭐 이지샤이너라든지 뭐 이런 패들테일 웜, 미드스트롤링에 적합하다고 알려있는 패들테일 웜들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정말 초저속이 필요할 때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더 무겁게 사용해서 스위밍에 적합해야 돼 있는 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합사 플러스 쇼크리더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바닥에 걸리면 그냥 라인이 펑펑 터져 나가는 거예요. 어디가 터지는지도 잘 모르겠어. 나중에 보니까 원줄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쇼크 매듭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 쇼크리더가 터지는 게 있는데, 사실 원줄이 터져 나갈 때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원줄이 터져 나가는 경우는 합사가 좀 작아서 그래요. 작은 건 어떻게 하냐, 일단 합사 색깔이 처음에 샀던 거랑 좀 다릅니다. 물이 좀 빠져요. 물 빠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이 좀 뿌얘졌네 이러면은 좀 사갔다 라는 감을 갖고 원줄을 좀 잘라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8합사를 사용하던 12합사를 사용하던 뭐 6합사든 4합사든 관계없이 라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보풀이 좀 생겨요. 보풀이 생기면 그 라인은 당연히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왜 만화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밧줄 이렇게 당기면 가운데 터지기 전에 여기서 하나 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틱이 시작이야. 이게 탁 하고 나오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보풀이 요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합사는 생각보다 너무 가늘기 때문에 라인 관리를 정말 더 세심하게, 4파운드 카본 쓸 때보다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쯤에서 예상되는 당연한 질문. 그럼 제가 웜도 뭐 5인치의 다른 제품을 쓰고요. 그리고 무게도 뭐 32분의 1만 쓰는 게 아니라 뭐 32분의 3, 뭐 16분의 1, 20분의 1 막 이런 거 다 써요. 그러면 내가 이게 제각각에 어느 템포로 쳐야 되는지는 어떻게 하나요? 캐스팅하기 전에 세팅을 다 해놓고 멀지 않은 곳에 캐스팅한 다음에 이렇게 쳐보세요. 이 루어가 가라앉는 걸 방지하면서 감는 속도는 왼손에 입력하시고, 감는 핸들 쪽에 입력하시고, 툭툭툭툭툭 쳤을 때 그 헤드 부분 있죠? 헤드 부분이 위아래로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 템포는 로드 잡는 쪽에 입력하신 다음에 운용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내가 연습량이 많아서 일정한 템포를 알고 있다면 그 템포를 기준으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느리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대낚시에서도 현장 찌맞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미드스트롤링 시키려고 하는 채비 구성을 지금 이 현장에서 테스팅을 해서 탱탱탱탱을 해보고, 이 속도로 가라앉는구나를 감는 손과 로드웍을 주는 손에 모두 입력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꿀팁인데요. 이 쇼크리더의 굵기와 원줄의 굵기를 이용을 해서도 라인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물속에서. 그 걸리는 힘을 이용을 해서도 어느 정도 루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0.6이 아니라 0.8을 사용을 하고 2호가 아니라 2.5를, 혹은 정말 굵게 3호 정도까지 사용을 해서, 이것도 역시 원줄을 1호까지 사용을 해서 물을 조금 더 걸어서 가라앉는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좀 더 무거운 걸 써도 더 천천히 오게 되니까 조금 더 깊은 수심을 공략할 수 있게 돼요. 다 알려주네 진짜. 안녕!